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잠깐 짚어보면 오늘 무슨 피터 나바론가 그 미국에 누가 코멘트가 있었어요. 미국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식의 이제 결렬될 것이다 라는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미선물이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다가 이제 되돌렸는데, 자, 빠지기 전에 오늘 이제 갭 상승해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빠지고 반등이 들어와서 결국은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자, 플러스 마감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자,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많은 조정장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지수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들 중에 기존에 지금 셌던 주도주, 헬스케어 섹터 주도주라든가 기존 언택트 관련 카카오 네이버 요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지수를 잡아놓고 거의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2-3주 정도 진행이 됐어요. 2-3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조정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커지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공매도 이슈라든가 또 7, 8월의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사상 최악으로 안 좋을 거라 그러는데, 요 실적을 반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지수가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유동성들이 이걸 받쳐주면서 여기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면서, 자, 횡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장 흐름은 저도 이제 계속 조정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 밸류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밸류를 이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올해 기준 적정 밸류는 코스피 2000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주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현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포지션들을 보면 기존 우리는 현금 10%에서 오늘 1% 늘려가지고 11% 만들어 뒀고요. 자, 헬스케어 비중을 더 줄였습니다. 헬스케어 비중을 15%에서, 자, 코스닥 과열 흐름들이 보여져서, 자, 이거를 12%까지 줄였어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한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 지금 너무 과열이 입혀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져서 바이오 기업들은 밸류가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중을 이제 미디어 쪽, 게임 쪽으로 해서 한 3% 정도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식의 코멘트를 드렸어요. 자, 기타 비중을 우리는 한 10%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 13% 정도까지 늘려보면서, 자, 헬스케어 비중을 12%까지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이제 취해가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IT 40%, 45%, 그리고 가치주 섹터 30%, 35%는 정도의 비중을 유지를 하고, 이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좀 대응을 해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20년 6월 18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소재 섹터는 캐파 증설 이슈를 기다려라, 포스코 케미칼 10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2차전지 소재 섹터는 왜 흐름이 갈릴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평생투자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로 성장성이 높아 보여서 그냥 사보았는데 운 좋게 매입 시점이 좋았습니다. 일부 매도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요런 기업들은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지금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제가 2차전지 쪽에서는,
자, 장비 섹터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품 장비 섹터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소재 섹터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 자, 소재 기업들은 다 치우고 장비 섹터에 이제 집중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제가 이제 비중을 막 늘려가고 했던 부분들이 한 9월달부터나 12월달 요 정도 선에 이제 2차전지 섹터 비중을 막 채웠었어요.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2차전지 비중이 거의 없었는데 요때 이제 막 비중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데, 이때 비중을 줄여갈 때 자, 소재 섹터를 위주로 많이 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장비 섹터는 업사이드 같은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이거는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크게 이제 뭐 미치질 않아요. 이제 공장, 이제 장비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소재 단위니까 이런 부분들 움직이고, 보통 이제 장비 부품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장비 부품 이런 애들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소재 섹터들은 저평가가 아니라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논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포스코 케미칼이, 자, 6월 18일 이 시점에 평생투자님이, 자, 분할 매도 포지션 정도가 요 정도 씹히는데, 요 구간에 이제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4조 3천억이에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1,400억 이게 찍혔는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자, 2배, 3배는 나올 수 있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 올해 내년에, 이제 올해에서 내년에 이제 보면, 이익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아져도 밸류가 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는 거죠. 자, 주가가 지금 너무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업사이드를 감안을 해도. 자, 캐파 증설이 시작이 되면, 이게 돈을 어디서, 캐파 증설이라는 건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니까, 요런 걸 이제 증설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빚을 내거나, 유증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부분들은 이제 빚을 늘리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부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유증의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대규모 유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차전 쪽으로.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유증을 해도 실패할 경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증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채를 늘린다든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비주를 잡지 않고 이제 투자금을 주주들한테 이제 회수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캐파를 지금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뭐 2배를 늘려야 되니 3배를 늘려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슈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소재가 필요한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캐파를 증설하는 동안에 이게 1년이든 뭐 2년이든 걸리게 되면, 이 캐파 증설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익이 많이 찍힐 수가 없겠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동안에 투자는 뭐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밸류가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지 않은 구간에서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한다? 그럼 주가가 하락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이쪽에서 굉장히 좀 뭐 내용들을 보면, 리포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잡히는 이제 가이던스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긴 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보면 지분의 60%를 포스코가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흐름으로 뭐 이제 현대랑 이제 삼성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기대감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규모 수주도 발표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서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유증을 진행하고 뭐하고 해도 포스코에서 3자 배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유증을 하는 게 아니고 3자 배정으로 만약에 포스코가 지분 참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희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겠죠. 이제 돈은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야 돼? 주주들한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돈을 이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가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이 많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진 머트리얼즈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포스코 같은 데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고, 최근에 보면 LNF가 유증을 발표를 했나? 아무튼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섹터보다는 아직도 저는 장비 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장비 쪽은 지금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거를 봐도 아직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소재 쪽은,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땐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가가 많이 높게 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가 얼마냐를 봤을 때 뭐 이제 자산 들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PBR 자산 갖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익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그거 이상을 반영해낸 주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비 쪽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PNT라든가 뭐 PNE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보면 아직도 밸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뭐 한 1-200%는 가볍게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쪽보다는 요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전지 섹터 전체적인 비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소재 쪽을 먼저 줄여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던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이 악재성 이슈가 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고체 전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첨보라든가 등등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도 10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뭔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니켈 비중이 뭐 80% 7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니켈 비중이 이제 성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발트라든가 다른 쪽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이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니켈 비중을 이제 90%까지 뭐 늘려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불차.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게 화재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원통형 배터리라 그래갖고 요 불나거나 뭐 요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CATL, 뭐 중국에서 보면 요런 데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배터리나 요런 것들이 다 보면 과거에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이게 공부를 해다가 말아가지고, 아무튼간 우리나라에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요게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이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배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하도 뻥카를 많이 치는 그런 쪽의 중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근데 다만 요거를 이제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테슬라 같은 데 보면 자, CATL 거를 이제 탑재를 해서 이제 차를 만들겠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이런 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해서 여기에서 이제 효능이 입증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악재성 요인들이 이게 이제 찌라시가 됐든 뭐가 됐든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경계 심리로 이제 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전고체 전주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문제는 지금 뭐 이제 전액이라든가 기본 소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거의 뭐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발이 무언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좀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생산하는 구조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요런 배터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아예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돼서 그쪽 배터리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서는 굉장히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2차 전지 섹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재 sek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불안 요인이 많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 캐파 증설. 캐파 증설 하게 되면 자, 유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이슈로 뉴스가 붙을 수 있는 건데 중국 배터리. 자, 중국 배터리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요거는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ATL이라든가 지금 중국 1등이 기존에 이제 CATL이 자 1등이죠.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뭐 일본은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 LG화학 요게 이제 세계 이제 1, 2, 3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LG화학이 1등인데 지금은 요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요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나 하게 되면 요 부분들이 크게 이제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전고체 배터리 요게 이제 개발 상황이 무언가 유의미한 성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뉴스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게 사실 비싸지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찌라시가 돈다거나 악재성 요인이 불거지면 주가가 이제 밸류가 높은 구간에 있고 고밸류를 받고 이제 주가가 있는 위치에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소재 섹터는 그때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요걸 이제 호재성 이슈로 받는 기업들도 생길 거고 자 위기에 봉착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이렇게 좋아지면.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많이 채택을 해서 사용하는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자 당연히 또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안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니켈 비중을 늘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또 유럽에서 이제 대부분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에 이제 구조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크게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리스크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는데 유중 이슈가 붙어들면서 이제 캐파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캐파 증설하는 건 생산량을 늘려서 결국은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 자 매출이고 뭐 이익이고 다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이런 이슈로 빠지게 되면 요거는 기회라고 보는 거고 요런 이슈로 빠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포지션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2차 전지 요즘 이제 뭐 핫한 섹터가 이제 언택트니 해가지고 언택트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핫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가 핫하죠. IT 쪽에서는 2차 전지가 핫한데 저는 요쪽 비중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 2차 전지 쪽은 이제 장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 바이오 쪽은 자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가 거의 버블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고, 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때는, 자, 이게 싸지가 않아요. 주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싸지 않다. 가장 큰 악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뭔가 악재성 요인이 발생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자, 주가는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핫하게 이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지금의 위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한 번씩 하면서, 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고, 자, 섹터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이 유리할까? 자, 스스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